안녕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꼭 알아야 하는 부동산 정보를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알려드리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내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서울시 장기전세 인터넷 청약하는 법, 그리고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전세에 당첨이 되면 좋은 건 내가 알겠는데 막상 신청을 하려고 하면 당황합니다. 쉽게 접할 기회가 없고 또 잘못 신청해서 낭패를 보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 누가 옆에서 붙어서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오늘은 한번 배우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부동산 정보, 그 중에 장기전세 인터넷 청약하는 법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SH만 녹색 검색창에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SH 장기전세주택 텍스트가 자동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클릭하시면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됩니다. 이 부분 SH 인터넷 청약 시스템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런 메인 페이지가 나오고 청약 중인 것과 청약 예정인 것들이 이렇게 표시가 따로따로 됩니다. 여기 41차 장기전세 모집은 현재 모집 공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예정으로 표시가 되고 청약이 가능한 날이 되면 이렇게 좀 더 진한 녹색의 청약 중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단에 청약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이걸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청약 연습하기가 있고 장기전세 주택을 비롯해서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다 있습니다. 여기서 장기전세 주택을 클릭하면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실제 청약도 똑같은 구조와 레이아웃이니까 한번 해보시면 자신감이 확 생길 겁니다. 첫 번째 스텝 모집 공고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가 지금은 테스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제 몇 차 장기전세 모집 공고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혹시나 여러 개가 있다면 내가 지원하려는 게 맞는지 확인해 보고 그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스텝 단지 선택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선 공급, 일반 공급, 고령자, 주거약자, 예비 입주자 등이 이렇게 보입니다. 내가 청약하려는 카테고리를 클릭을 하시면 거기에 맞는 걸로 다시 바뀝니다. 가끔 이런 부분을 클릭하지 않으시고 내가 찾는 거 없는데 이러는 분 계십니다. 보통은 일반 공급이 대부분이니까 여기서 일단 일반 공급을 제가 클릭해 보겠습니다. 공급 구분과 신청 유형, 공급 호수를 잘 보시고 내가 지원하려는 곳이 맞는지 최종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청약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상단에 내가 청약하려는 게 이게 맞냐 이런 질문이 나오고 확인을 누르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스텝 신청 자격 확인입니다. 단지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신청인 인적사항은 내가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내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 자격에 일반 공급 내가 몇 순위로 지원할 건지 여기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모집 공고에 보면 내가 신청하려는 장기전세의 카테고리들마다 1순위 요건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택 청약 저축에 가입하고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이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부분,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게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첫 번째, 나와 내 가족의 소득 전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저도 맞벌이를 하지만 제 와이프의 정확한 소득을 알 수 없습니다. 꼭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점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 세후 실수령액이 아니고 반드시 세전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하시면 자신의 작년 소득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방문 판매나 이런 거를 영업 관련해서 사업소득으로 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업소득자용 발급하시면 됩니다. 물론 무료이고 인터넷으로 바로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추후에 이 부분 영상도 한번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나와 내 가족의 월평균 소득을 정확히 아셨다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3인 가구이고 월소득이 400만원이면 3인 가구 70% 커트라인이 436만원 정도 되니까 나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2인 가구인데 월소득이 400만원이면
여기 100% 이하에 포함되는 겁니다. 장기 전세뿐 아니라 일반 아파트 청약에도 소득 기준을 잘못 체크해서 낭패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첨이 되고 나서 자격심사에서 부적격이 되는 비율은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오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스텝,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 서약입니다. 내가 신청한 단지의 정보가 맞다면 밑에 본인 및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배우자가 같은 등본에 있는지 아니면 세대 분리를 해서 있는지 해당 사항에 체크하시고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이렇게 적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분들은 배우자가 없음에 반드시 표시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사실과 불일치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신청인 주소와 연락처는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로 정확히 작성하시고 하단에 이런 각종 동의사항에 모두 체크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가점사항 입력입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만 잘 입력한다면 이제 청약도 거의 끝나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정보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끔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이 아닌 주거래 은행이나 깜빡하고 다른 은행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당첨이 취소가 됩니다. 납입 인정 횟수는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시면 청약통장의 계좌 상세 조회 등을 클릭하시면 알 수 있는데 그래도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은 청약통장 가입 은행을 직접 방문하셔서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를 발급하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은행에 가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청약홈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청약홈에 접속하셔서 청약 자격 확인 이 중에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발급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순위 확인서를 선택하시면 현재 청약을 진행 중인 각종 모집 공고가 이렇게 쭉 있고 그 중에 내가 필요한 장기 전세 관련된 사항을 클릭하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대충 뭐 몇 번쯤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했다가는 크게 낭패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울시 거주기간은 만 19세 이후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해서 서울에 거주한 기간을 말합니다. 만약에 서울에서 5년 살다가 부산에서 중간에 2년 살고 다시 서울에서 3년을 살았다. 그러면 실제 적을 때는 3년을 거주하신 걸로 적으셔야 됩니다. 8년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 중에 앞선 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만 28세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30세 이후가 아닌 28세부터 기간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33세에 혼인신고를 하셨다. 그러면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을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주택 기간이 만 1년이 안 됐다면 빵년으로 하셔야 되고 만약에 5년에서 6년 사이면 5년으로 입력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기 부양가족 수는 주민등록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적으면 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 수의 나, 그러니까 신청자 본인은 빼야 됩니다. 이 부분 굉장히 틀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하라고 어느 공고에서나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와 배우자, 자녀 2명 이렇게 4식구라면 부양가족 수는 3명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나와 배우자의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이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다면 포함하는 겁니다. 즉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들, 그리고 손자들,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 시부모님 다 포함됩니다. 신청자의 형제 자매는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이면 가능한 겁니다. 미성년자 자녀 수와 임신 여부 그리고 기타 사항 뭐 이런 거에 해당되신다면 체크하시면 됩니다. 저층 신청은 꼭 1층이나 2층에 살아야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체크하시면 나중에 저층 부분을 우선해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에 체크하시면 거의 끝나갑니다. 여섯 번째 스텝에서 내가 작성한 것들이 모두 맞는지 최종 확인을 하나씩 해봅니다. 여기서 수정을 하실 부분이 발생을 한다면
청약 수정을 클릭하시고 수정할 부분이 없다. 그러면 최종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최종 확인을 클릭하시면 다시 한번 공인인증을 하라고 이렇게 창이 뜹니다. 이렇게 모든 단계가 마무리가 되고 청약이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행운이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